K-콘텐츠와 아티스트 시리즈 이제 여름 시리즈로 2주 전에는 장항도 감독의 리바운드, 오늘은 가성문 감독님의 드림 팰리스, 또 2주 후에 24일에는 이병헌 감독의 드림,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화 보신 것에 대해서 또 가성문 감독님의 여러 가지 생각도 듣고, 또 정민아 평론가님께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또 진행을 하시는 모더레이터로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이 행사는요, 시네라처 문화 콘텐츠 연구소라는 제가 운영하는 연구소와 경희대학교 K컬처 스토리 콘텐츠 연구소에서 함께 공동 주최를 하는데요. 오늘 안승범 경희대학교 K컬처 스토리 콘텐츠 연구소 소장님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잠깐 여기 앉으셔서 이제 인사하시고 여기 잠깐만 앉으시면은 저희가 중 녹화를 하고 있어서 좀 앉아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간단한 인사 말씀해 주시죠. 네, 짧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영화가 좋으니까 여러 가지 말 할 것 같아요. 최대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영화 평론을 하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건, 지금은 사라진 그 시네코아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종로에. 거기서 이제 모니터 회원을 했었거든요. 영화가 개봉되기 전에 미리 모니터 회원들한테 영화를 보여주고, 거기서 명대사도 찾아내고, 홍보할 때 쓰기 좋은 글귀도 그 모니터 회원들이 찾아서 찾아냈습니다. 매주마다 토요일 아침에 가서 영화를 공짜로 볼 수 있다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모니터 회원을 하면서 방구석 평론가가 이제 되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더 오래 기억돼야 될 영화들인데 영화가 작아서 홍보가 덜 돼서, 또 그 예술 영화라는 이유로 대중들과의 접점이 많지 않아서 그렇게 잊혀지는 그런 영화들이 굉장히 아쉬웠고, 그래서 그 영화들의 그 연서, 편지를 쓰는 마음으로 그 다음 카페나, 그때 이제 한참 싸이월드가 시작될 때인데, 그런 곳에 글을 남기면서 방구석 평론가 활동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힘으로 영화 평론가가 되었었는데요. 오늘 이 영화를 보면서 그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찾아다녔던 영화관은 다 사라졌습니다. 시네코드 선제, 하이퍼텍 나다, 시네코아 다 사라졌는데, 설마 애무시네가 사라지지 않겠죠? 그래서 이 좋은 영화 또 오래 기억돼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시는 많은 영화 팬들과 함께 오늘 그 유익한 시간이 정말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입소문 이 영화 내주십시오. 네, 안승범 소장님께서 또 영화에 대한 감상과 더불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가성문 감독님하고 정민아 평론가님 모시고 GV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주시죠. 네. 제가 진행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 영화평론가 정민아입니다. 너무 울컥하고 감동 많이 받으시고 심장이 요동치는 걸 느끼셨을 텐데요. 정말 귀하게 자리 모셨습니다. 가성문 감독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드림 팰리스를 연출한 가성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예, 이 작품은 5월달에 6월에 개봉인가요? 예, 5월 31일에. 네, 5월 30일 날 개봉해서 지금 이제 VOD로 넘어가고 이제 간간히 극장 상영을 하는데, 정말 이렇게 그냥 끝나기에는 너무 귀하고 좋은 영화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감독님을 모시고 이 자리에 한번 관객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감독님 쑥스럽겠지만 간단하게 감독님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장편 데뷔작이고요. 고등학교 때부터 영화를 많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많은 수상을 해서 이미 가성문 이렇게 치면은 고등학교의 애띤 모습으로 대상 받은 이런 재미있는 장면들 많이 보실 거고, 그 다음에 중앙대 영화학과에서도 계속 영화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보니까 평론 활동도 하셨어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이런 시네필 상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힙합 싱어입니다. 앨범까지 내신 대단하신 경력을 갖고 계신데요. 예, 요거 준비했으니까 이거 잠깐 얘기하고
이 드림펠 쭉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로마 아시아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 그 김선영 배우의 뭐 압도적인 연기죠. 이 작품은 뭐 다 연출이나 어떤 시나리오도 굉장히 좋지만 아무래도 이제 두 주연 배우가 이끌어가는 어떤 힘이 굉장히 큰 작품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 작품은 사실 저도 이 작품이 만들어지기 전에 시나리오를 봤거든요. 네, 심사를 하면서. 그래서 영진이나 경기 콘진이나 그다음에 인천 영상에서 두루 이제 제작비를 지원을 받으셨는데, 이 작품은 정말 만장일치로 이게 2021년이었죠. 네, 만장일치로 거의 모든 지원 프로그램에서 뽑힌 작품인데, 보통은 이렇게 시나리오가 굉장히 좋으면 작품은 조금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데, 시나리오의 어떤 좋음을 넘어서는 그 완성도를 보여줘서 정말 깜짝 놀랬고요. 그다음에 단편도 굉장히 뭐 이렇게 많이 수상을 하셨던 거 찾아보시면 되고, 차차 제 얘기보다는 또 여기 계신 분들께서 질문들이 많으실 테니까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대충 이런 일단 리뷰들을 제가 찾아봤어요. 저도 썼고. 아니 뭐 이거 링크 안 시켜주셔도 됩니다. 제목만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거 리뷰를 왜 이렇게, 잠깐 다시 그 화면으로 돌아가시면 왜 이거를 조금 모아봤냐면, 다시 원래로 복귀시켜 주십시오. 예, 저 기계치라서 우리가 네,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가서 마지막 페이지만 이제 설명하고 꺾으면 됩니다. 이게 보면은 강선영 선생님, 뭐 조연나 선생님, 윤필립 선생님 여기 와 계신데, 황진미 선생님 다 이렇게 평론가들이 이 영화에 대해서는 길고 깊은 진한 평론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영화 같은 경우에는 홍보 내지는 어떤 그런 일환으로 가볍게 스케치를 하는데, 이 영화는 특히나 많은 평론가들이 이렇게 눈여겨보면서 긴 이렇게 리뷰를 쓴 좀 특이한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는 할 말도 많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많은데 차차 이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 그럼 질문을 이거 꺾어주시고 얼굴에 막 비치고 그러니까 쑥스럽습니다. 얼굴에 이 화면이 막 비쳐서요. 네. 그러면은 이 작품은 아무래도 조금 찾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천의 이 할인 분양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신 분이 계시고, 그 사건으로부터 모티프를 받았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이 어떤 회사에서 이제 몇 분이 돌아가신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그 텐트 시위가 계속 벌어지고, 그다음에 그 집과 관련된 어떤 분양 할인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 레이어들이 있는데, 굉장한 어떤 그 현장 리서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시나리오를 어떻게 준비를 하게 됐고, 그다음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는지 한번 먼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영화 시나리오 처음 시작하게 된 거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천 영종도에 이 영화와 비슷한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거기도 이렇게 할인 분양이 진행이 돼서 반상회장처럼 보이시는 그 입주민 대표님이 분신을 하시고 안타깝게 돌아가시는 사건을 봤어요. 제가 처음에 그 사건 봤을 때, 와, 역시 우리나라 부동산 미쳤구나, 사람들 진짜 다 막 물가 뒤집혔구나, 이런 식으로 그냥 봤거든요. 근데 계속 그게 좀 마음에 남고, 저 사람을 그냥 그런 식으로 좀 봐도 될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제가 약간 해정과 같이 좀 오지랖이 넓은 면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이 사람의 어떤 그 동력, 그렇게 자신의 몸에 그렇게 불을 붙일 수밖에 없었던 어떤, 이걸 에너지라고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이 과연 집값이었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게 어쩌면 정말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뭔가 잘 해결되지 않는 어떤 그런 분노가 더 크지 않았을까? 라는 식으로 생각하니까 이 사람의 어떤 삶이 조금 더 입체적으로 좀 느껴지는 것들이 있고, 좀 연민하게 되는 지점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건을 좀 본보기 삼아서 이야기를 좀 만들게 되었고, 그리고 이 시나리오 처음에 생각했을 때 가장 약간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장면은 이 혜정과 같은 주인공이 아파트에 들어오는 차를 막아서서 두드리는데, 약간 그걸 막아서는데 그 안에 자기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타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이러니가 좀 제 마음에 좀 깊이 왔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그런 장면을 처음 생각하고 좀 그 전반적인 어떤 세팅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여자가 유가족으로 세팅된 이유는, 그리고 그런 어떤 유가족들의 어떤 이면 같은 것들이 조금 다뤄진 이유는 제가 기본적으로 좀 그런 세계에 관심을 깊게 들어가 있진 않았고, 제가 막 쭉 영화를 위해서 좀 리서치하면서 막 따라다니거나 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제가 옛날에 학교를 다닐 때 좀 학생운동 같이 하시는 분들과 약간 엮이면서 겪었던 것들, 그리고 제가 이 영화 시나리오 쓰기 전까지 뭔가 이렇게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어떤 다양한 사건들에서 좀 그런 어떤 부조리나 그런 어떤 누군가의 억울함 이런 것들을 조금 그런 것들에 좀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런 것들에 좀 마음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자가 뭔가 목숨값으로 산 아파트였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으면 좀 이 영화를 구성하는 데 좀 도움이 될까 하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떠오른 일들이 이런 산업재해와 관련된 일이었었던 것 같아요. 네.